국제생물올림피아드에서 우리 대표단 전원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각각 2개씩 획득하며 최근 5년 동안 참가한 대회 가운데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팀 대표단 모두가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세계 최강 미국, 중국, 러시아를 단숨에 제치고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회를 불과 3개월 앞두고 한국 대표팀의 연구실이 있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5년간의 연구 자료와 준비한 모든 실험 데이터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게다가 팀의 지도 교수마저 화상을 입고 입원하는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존 앤더슨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생명과학부 석좌 교수이자 현대 면역학의 혁명의 저자, 그리고 노벨상 최종 후보에 3번이나 오른 과학자죠. 35년간 세계 각국의 생명과학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며 마지막 남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구 반대편 작은 나라가 세계 과학계를 뒤흔들고 있는가? 한국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나라의 비밀은 무엇인가? 존, 다음 달에 서울에서 열리는 생명과학 심포지엄 참석 여부를 알려줄 수 있겠나? 2023년 봄 하버드 학과장의 이메일을 보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라. 삼성과 현대의 나라, 서양 과학을 모방하기에 바쁜 주입식 교육의 나라. 로버트, 미안하지만 내 시간은 금이야. 한국에서는 배울 게 없어. 또 다른 아시아식 암기 교육이겠지. 저는 거절 메일을 보냈지만 학과장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닌 지시야. 하버드의 위신을 위해 내가 가야 해. 보스턴 공항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에서 저는 위스키 한 잔을 마시며 한국 교육에 관한 자료들을 훑어봤습니다. 고등학생들의 자살률, 하루 16시간 공부, 끝없는 사교육. 자료를 볼수록 제 얼굴에는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라 고문이야. 저는 동료 교수 제임스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어떻게 진정한 과학자가 나올 수 있을까? 반도체나 자동차는 잘 만들겠지만. 제임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미국과 유럽의 연구를 모방하지. 한국에서 혁신적인 연구가 나온 적이 있었나?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검은 정장 차림의 운전기사가 앤더슨 교수님이라는 팻말을 들고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영어 발음은 어색했고 이런 모습이 한국의 첫인상으로 제 편견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빽빽한 아파트 단지와 번화가를 무심히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 과연 뭘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뿐이었죠. 다음 날 심포지엄 첫날 기조 강연을 마치고 저는 서울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최고 영재들이 모인다는 이 학교에 대해서도 저는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저희 학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학교 정문에서 저를 맞이한 김준호 교감 선생님의 유창한 영어에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의 옥스퍼드 액센트는 완벽했고 그 자신도 케임브리지 출신 분자생물학 박사라고 했습니다. 김 교감 선생님, 영어가 훌륭하시군요. 영국에서 얼마나 계셨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학위가 진짜인지 확인하려는 듯 물었습니다. 8년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교수님의 논문 면역 체계와 유전자 발현의 상관관계를 읽고 감명받았습니다. 특히 T세포 활성화 메커니즘에 관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논문을 이렇게 정확히 인용한 것에 저는 약간 놀랐지만 여전히 방어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소수의 엘리트만 그럴 거야. 학교 안으로 들어서자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복도 곳곳에 붙어있는 연구 포스터들은 유전자 편집, 신경과학, 환경생태학까지 다양한 분야를 망라했고 그 내용은 대학원생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학생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임에도 실험실과 도서관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단 한 명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멍하니 있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강제로 이렇게 공부하는 건가요? 의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교감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제라니요. 오히려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특히 실험 중일 때는요. 특별 강연장에 들어서자 약 150명의 학생들이 제 등장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이상한 열기를 느꼈습니다. 단순한 존경심이 아니라 뭔가를 갈구하는 듯한 지식에 대한 갈증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 한번 시험해볼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원래 준비했던 기본적인 강연 대신 저는 즉석에서 대학원 고급 과정 수준의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생명정보학, 후성유전학, 면역치료의 최신 발전까지. 제 동료 교수들도 따라오기 어려운 내용이었죠. 이제 그들의 표정이 바뀔 거야. 저는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90분간의 강연 내내 학생들은 단 한 번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들은 너무나 날카롭고 정확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유전자 편집 기술의 오프타겟 효과를 줄이기 위해 gRNA 디자인 알고리즘을 개발 중인데 딥러닝 모델을 적용하면 어떨까요? 앞줄에 앉은 여학생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 달 하버드에서 발표할 연구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그건 매우 흥미로운 접근법이야. 어떤 신경망 모델을 고려하고 있니? CNN과 RNN의 하이브리드 모델이요. 제가 작년에 개발한 알고리즘이 87% 정확도를 보이는데 최근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적용해보니 93%까지 올라갔어요. 저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완벽히 이해했지만 고등학생이 이런 연구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남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윤입니다. 교수님의 2021년 논문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안경을 쓴 그는 다른 학생들보다 내성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꺼낸 노트북에는 제 논문이 빼곡한 메모와 함께 열려 있었습니다. 교수님, 면역세포의 시냅스 형성 과정에서 제시하신 모델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실험한 결과로는 T세포 활성화가 논문에서 주장하신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진행됩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가 지적한 부분은 실제로 제 연구팀이 최근 내부적으로 문제를 발견한 부분이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수정하지 않은 오류였죠. 어떤 실험을 했다는 거니?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열어 자신의 실험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형광 현미경으로 찍은 세포 이미지, 유전자 발현 분석 데이터, 통계 처리된 그래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건 대학원생 수준의 연구야. 어떻게 이런 실험을? 제 말이 끊겼습니다. 지난 겨울 방학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교수님 논문을 재현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결과가 조금 달라서 더 파고들었더니 30분간의 대화 끝에 저는 그의 연구가 단순한 학생 프로젝트가 아니라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는 수준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이 연구를 혼자서 진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하버드 대학원생들도 이런 수준의 연구를 하려면 최소 2년은 걸릴 텐데. 제 목소리에는 불신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앤더슨 교수, 우리 도윤 학생과 이야기 중이신가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60대로 보이는 한 노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박성준 교수입니다. 도윤이 지도교수죠. 그는 영어로 간결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박 교수님, 당신의 학생이 제 논문의 오류를 발견했더군요. 저는 약간 방어적인 태도로 말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도윤, 왜 먼저 말하지 않았니? 박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도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어서요. 도윤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저희 학생들이 때로는 너무 겸손해서요. 박 교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내일 저희 연구실을 방문해 보시겠어요? 도윤의 연구를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될 겁니다.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학생이 가능한 것일까? 한국 교육의 비밀은 무엇일까? 좋습니다. 방문하겠습니다. 제 대답은 더 이상 건방진 하버드 교수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도윤의 실험 데이터를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놀라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실험 설계, 데이터 분석, 결론 도출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발견한 새로운 경로가 실제로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빛나는 가운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 교육의 이미지와 오늘 만난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었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첫 번째 계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곧 닥쳐올 위기 속에서 한국 학생들의 진정한 잠재력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서울과학고 연구동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엔 어제 김도윤이 보여준 데이터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의 연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것은 아닐까? 아니면 단순히 운 좋게 발견한 우연의 산물인가? 연구실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새벽 7시임에도 불구하고 6명의 학생들이 이미 각자의 실험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졸린 기색 없이 마치 오케스트라 단원들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박성준 교수가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이 교수님 오신다고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새벽부터요? 이 학생들 도대체 얼마나 일찍 왔습니까? 제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오전 5시쯤이요. 물론 제가 시킨 건 아닙니다. 박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연구는 숙제가 아닌 열정입니다. 김도윤이 현미경에서 고개를 들어 저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샘 연구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초롱초롱했습니다. 교수님, 어젯밤에 새로운 실험을 해봤어요. T세포 활성화 경로에 관한 제 가설을 다시 검증해봤는데 결과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건네며 밤새 진행한 실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데이터는 더욱 정교해졌고 제 연구의 맹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도윤, 정말 대단하구나. 하지만 왜 밤새워 이걸 했니? 제 질문에 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교수님께 완벽한 답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제 생각이 맞다면 이 발견은 면역 치료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의 답변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고등학생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성숙한 과학자의 응답이었습니다. 박성준 교수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작년에 백혈병으로 친할머니를 잃었습니다. 그 후로 면역치료 연구에 모든 열정을 쏟고 있죠.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도윤의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닌 깊은 개인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을 둘러보세요. 각자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 교수의 말에 저는 연구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한쪽에선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여학생이 세포 배양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정하은, 우리 학교 최고의 세포공학 연구자입니다. 지난해 네이처 자매지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죠. 또 다른 구석에선 남학생이 복잡한 코드를 입력하며 컴퓨터 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준호, 생물정보학의 천재입니다.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으로 약물 후보 물질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고등학교가 아닌
최첨단 생명과학 연구소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교육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이 학생들이? 제 질문은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박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저희 연구실 비밀을 보여드릴까요? 그는 저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에는 학생들의 연구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차트와 함께 하나의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답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질문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서구의 교육이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에 집중한다면 저희는 왜 이 문제가 중요한가를 가르칩니다.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도록 이끄는 것이죠. 그의 설명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던 아시아의 주입식 교육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육이 입시 위주라고 알고 있는데요. 박 교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다릅니다. 이 아이들은 이미 국내 최고 대학들의 특별 입학 제안을 받았어요. 그들은 이제 대학 입시가 아닌 진정한 과학적 호기심에 이끌려 연구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와 다시 연구실로 들어서자 학생들의 열정적인 토론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윤과 정하은이 세포 신호 전달 경로에 관해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아, 내 가설대로라면 PKC의 활성화 전에 칼슘 인플럭스가 먼저 일어나야 해. 그런데 내 실험 결과는 반대야. 하은이 말이 맞아. 내 계산에 오류가 있었나 보다. 도윤은 조금의 방어적인 태도도 없이 동료의 지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광경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하버드에서도 보기 드문 건설적인 토론 문화였습니다. 자아와 연구를 분리하여 비판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성숙함이 보였습니다. 이 학생들은 서로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과학 정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도록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박 교수는 학생들과 저를 학교 근처 작은 한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아 된장찌개와 불고기를 먹으며 저는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준호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하버드는 어떤가요? 정말 세계 최고의 대학인가요? 그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최고의 시설과 교수진을 갖추고 있지. 하지만 때로는 너무 경쟁적이고 학생들이 진정한 호기심보다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연구를 바라보기도 해. 그럼 교수님은 왜 과학자가 되셨나요? 송유진이라는 조용한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랜만에 제 원점으로 돌아가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릴 적 백혈병으로 동생을 잃었어. 그때 의학의 한계를 느꼈고 그 한계를 뛰어넘고 싶었지. 제 고백에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도윤의 눈에서 공감의 빛이 느껴졌습니다. 교수님, 저도 같은 이유로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문화와 국적을 초월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같은 질문을 던지는 인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식사 후 우리는 다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학생들은 곧바로 각자의 연구로 돌아갔고 저는 박 교수와 함께 앉아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학생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정말 세계적인 과학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박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아직 그들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해외로 나갑니다. 하버드에 와도 좋겠군요. 제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실은 도윤이 벌써 하버드, MIT, 스탠포드에서 입학 제안을 받았습니다. 박 교수의 대답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왜 아직 결정을 못했죠?
그는 한국에 남아 이곳의 과학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 합니다. 애국심이 강한 학생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도윤과 그의 친구들은 단순히 개인적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와 인류를 위해 공헌하고자 하는 고귀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깊어갈수록 저는 점점 더 이 학생들과 그들의 교육 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상했던 기계적이고 창의성 없는 아시아 교육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실을 떠나기 전 저는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윤, 내 연구 결과를 보스턴으로 가져가도 될까? 우리 연구팀과 공유하고 싶구나. 도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물론이죠. 제 연구가 도움이 된다면 영광입니다. 그때 박 교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쁜 소식입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국제생물 올림피아드 아시아 예선 대회장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모든 연구 자료와 준비 문서가 소실됐고 대회 참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순간 연구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 충격과 실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도윤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아시아 예선 대회를 위해 서류와 연구 성과를 제출했는데 대회 본부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모든 자료가 소실됐습니다. 게다가 대표팀 지도 교수였던 김 교수도 화상을 입고 입원하셨습니다.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회 조직위에서 3일 내로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자료는 5년간의 연구 결과였으니까요. 학생들의 얼굴에서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막 그들의 잠재력을 발견했는데 이런 불운한 사고로 그들의 꿈이 좌절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니. 그때 김도윤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은 사라지고 대신 강한 결의가 빛났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다른 학생들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3일 안에 불가능해, 도윤아. 최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니, 가능해.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진짜 연구를 했다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불에 타지 않아. 우리의 열정도 불에 타지 않았고. 그의 말에 하나둘씩 학생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좌절에서 도전으로. 맞아. 우리가 다시 하면 돼. 정하은이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송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노트북에 백업 자료가 일부 있어요. 학생들이 하나둘씩 결의를 다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힘이구나. 어떤 역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정신,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접근법,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위한 헌신과 협력. 박 교수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학생들을 돕겠다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도윤, 너희들 계획을 듣고 싶구나. 어떻게 3일 안에 모든 것을 다시 준비할 생각이니? 도윤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선 팀을 나눠서 효율적으로 작업해야 합니다. 준호는 데이터 분석, 하은이는 실험 리포트, 유진이는 연구 요약. 그의 리더십과 문제 해결 능력에 저는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뛰어난 연구자가 아니라 뛰어난 리더였습니다. 나도 도울게. 제가 말했습니다. 하버드의 내 연구팀과 연결해서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하지.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교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물론이지. 너희들의 잠재력이 이런 불운한 사고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없어.
박 교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앤더슨 교수님. 그렇게 우리의 3일간의 마라톤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재구성했고, 저는 하버드 동료들에게 연락해 필요한 자료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그들의 진정한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도윤은 놀라운 기억력을 발휘해 복잡한 연구 데이터를 재현했고, 정하은은 밤새 실험을 반복해 핵심 결과를 다시 얻어냈습니다. 최준호는 자신이 개발한 알고리즘으로 분석 과정을 크게 단축시켰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학문적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빛나는 불굴의 정신, 서로를 격려하고 끌어올리는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과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우리는 마침내 모든 자료를 재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간결하고 명확한 연구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해냈다. 도윤이 외쳤습니다.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학생들이야말로 과학의 미래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도윤, 이번 올림피아드에서 꼭 우승하길 바란다.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요. 우선은 대회에 참가하는 것부터. 도윤이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너희들은 해낼 거야. 내가 확신해.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현실이 될지. 그리고 이 한국 학생들이 곧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불가능한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사실을. 서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보스턴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교육에 대한 저의 오래된 편견은 깨졌고, 김도윤과 그의 친구들이 보여준 놀라운 잠재력은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버드 연구실에서 도윤의 연구를 소개했을 때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대학원생들도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감탄했습니다. 교수님, 이 접근법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우리가 지난 2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한 답이 여기 있어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박성준 교수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화재 사고 이후 대회조직위원회에서 한국팀의 참가 자격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도윤과 팀원들이 절망에 빠져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절망적입니다. 특히 도윤이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 아이에게 이번 올림피아드는 단순한 대회가 아니라 할머니와의 약속이었으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그들의 꿈이 좌절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로버트, 긴급한 부탁이 있네. 국제생물 올림피아드 조직위원회에 연락해서 나를 한국 대표팀의 명예 지도교수로 임명해달라고 요청해주게. 하버드 학과장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한국팀의 지도교수라고? 몇 주 전만 해도 한국 교육을 혹평하던 사람이. 내가 틀렸어, 로버트. 그리고 이제 그 실수를 바로잡고 싶어. 다음 날, 저는 보스턴을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과학고 연구실 문을 열자 6명의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도윤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 팀의 명예 지도교수야. 올림피아드까지 함께할 거야. 그날부터 우리의 특별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모의고사에서 학생들의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특히 도윤의 점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도윤,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저는 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했어요. 제가 꼭 금메달을 따서 보여드리겠다고. 그런데 지금의 제 실력으로는. 도윤, 할머니는 내가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더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승패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거지. 그날 밤
도윤은 연구실에 혼자 남아 밤새 공부했고 다음 날 아침 그는 면역 체계와 신경계의 상호작용에 관한 혁신적인 통찰을 발견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팀 전체의 변화를 가져왔고 2주 후 실시한 두 번째 모의고사에서 6명 모두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대회를 2주 앞두고 우리는 스위스 제네바로 향했습니다. 개막식 날 다른 나라 대표팀들은 한국팀을 의아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들이 화재 사고로 모든 자료를 잃었다던 한국팀인가? 게다가 하버드의 앤더슨 교수가 그들의 지도교수라니 이상한 일이군. 중국 교수가 물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하버드를 떠나 한국팀을 지도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학생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잠재력을 가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모두를 놀라게 할 겁니다. 시험이 시작되고 한국 학생들은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나라 학생들이 즉시 문제를 풀기 시작한 반면 한국 학생들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전략은 효과적이었습니다. 모든 시험이 끝나고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저녁, 박 교수가 충격적인 소식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방금 조직위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화재 사고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우리 팀의 최종 결과 발표가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화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우리 팀의 자료를 노렸을 수도 있다는. 저는 즉시 조직위원회를 만나러 갔고 도윤도 함께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조직위원장이 상황을 설명했지만 바로 그때 제네바 경찰 조사관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조직위원장님, 중요한 보고가 있습니다. 화재는 분명한 방화였습니다만 한국 팀과는 무관합니다. CCTV 분석 결과 경쟁국 관계자가 침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넓은 컨벤션홀에서 결과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제73회 국제생물 올림피아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단체전 3위는 미국, 2위는 중국, 그리고 1위는 역대 최고 점수로 대한민국입니다. 순간 홀 안이 얼어붙었다가 곧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더불어 이번 대회 73년 역사상 최초로 한국 대표단 6명 모두가 개인 부문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특별히 개인 종합 1위는 만점을 기록한 김도윤 학생입니다. 도윤이 단상에 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영광을 돌아가신 할머니께 바칩니다. 하지만 저희의 진정한 승리는 메달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재의 재앙에서 일어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여정 자체가 승리입니다. 시상식 후 중국 대표팀 지도교수가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방화 사건에 그들의 부지도 교수가 연루되었다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과학은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발전합니다. 앞으로는 서로의 성과를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도윤과 친구들, 그리고 박 교수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미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버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사명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철학을 세계에 알리고 그 가치를 하버드에도 도입하는 것. 이것이 저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버드 캠퍼스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미션을 안고 있었습니다. 한국 영재들에게서 배운 교육 철학을 제 연구실에 도입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예상대로 동료 교수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존, 그래서 자네는 한국식 교육법이 우리보다 우수하다는 건가? 제임스 교수가 교수 휴게실에서 물었습니다. 우수하다기보다는 다르지. 그들은 문제 해결 기술보다 질문하는 능력을 가르쳐.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어. 일시적인 성과일 뿐이야. 아시아 교육은 장기적으로 창의성을 죽이지. 또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제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과장 로버트였습니다. 존, 중요한 소식이 있네. 도쿄대학에서 온 공문인데 국제생물 올림피아드에서 있었던 화재 사건의 후속 조사 결과야. 봉투를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재를 지시한 사람은 단순한 부지도 교수가 아닌 중국의 저명한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그는 한국팀이 개발 중이던 면역학 연구가 자신의 특허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심이 아니었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들이 단순히 메달이 아닌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증거지.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도윤 학생은 언제 하버드에 오나? 다음 학기부터야. 지금은 서울에서 졸업 준비 중이야. 로버트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존, 솔직히 말하지. 한국에 가기 전과 후의 자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로버트, 내가 35년간 쌓아온 교육에 대한 관념이 완전히 뒤집힌 거야. 그들은 나에게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줬어. 그날 저녁, 저는 도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화재 사건의 진상과 함께 하버드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몇 시간 후 도윤의 답장이 왔습니다. 교수님, 충격적인 소식이네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 일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제가 개발한 면역치료 프로토콜이 초기 임상시험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백혈병 환자 3명이 완전관의 상태에 들어갔어요. 할머니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저는 책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등학생의 연구가 실제 임상에서 효과를 보인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과 회의에서 도윤의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동료들도 데이터를 검토한 후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혁명적인 접근법이군. 면역학 석좌 교수 마이클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10년간 시도했던 방향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이론적으로는 더 타당해. 그 학생을 즉시 우리 특별 프로그램에 초청해야 해. 학과장이 제안했습니다. 제 제안으로 우리는 한국의 영재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는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저는 박성준 교수를 하버드 방문 교수로 초청했고 그와 함께 새로운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교수님, 한국 교육의 핵심을 하버드에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선 창의적 좌절이라는 개념부터 소개해야 합니다. 박 교수가 답했습니다. 학생들이 답을 즉시 찾지 못해 좌절감을 느끼게 한 후 그 감정을 통해 더 깊은 통찰을 얻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죠. 우리의 협력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3개월 만에 혁신적 사고를 위한 통합, 교육 모델이라는 새로운 커리큘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서구의 비판적 사고와 한국의 창의적 좌절 개념을 결합한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시범 수업이 시작된 첫날,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와 박 교수는 팀 티칭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기존의 학습 방식을 잊으셔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답을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질문하는 법을 가르칠 겁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시험은 어떻게 보나요? 박 교수가 답했습니다. 시험에서 여러분은 정답을 적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접근하는 과정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때로는 틀린 답이 옳은 답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교육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범 학기가 진행되면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은 점차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오히려 어려운 문제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토론은 더 활발해졌고 연구 접근법은 더 창의적으로 변했습니다.
학기 중간에 도윤이 하버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즉시 특별 프로그램에 합류했고 다른 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맡았습니다. 도윤,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니? 한 대학원생이 물었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이해하지 못하면 가르칠 수 없고 완벽히 이해했다면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있다고요. 도윤의 영향력은 연구실을 넘어 전체 학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면역학 연구는 하버드 의과대학과 협력 프로젝트로 발전했고 임상 이상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중요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니, 도윤? 다음 방학에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서울과학고 후배들을 위한 특별 캠프를 열고 싶어요. 하버드에서 배운 것과 한국 교육의 장점을 결합한 프로그램이죠. 저는 그의 제안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성공의 길에 들어섰음에도 자신의 경험을 후배들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훌륭한 생각이야, 도윤. 내가 함께 가도 될까?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요? 교수님이 오신다면 학생들에게 큰 영감이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다음 여름 서울에서 열릴 미래과학자 양성 캠프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와 서울과학고의 공동 프로젝트였습니다. 캠프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윤의 면역치료 프로토콜이 권위 있는 의학 저널 네이처 메디신에 게재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도윤, 축하해.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야. 저는 기쁨에 넘쳐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반응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목표는 이 치료법이 실제 환자들을 살리는 거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감동을 느꼈습니다. 도윤에게 과학은 단순한 학문적 성취나 명예가 아닌 인류에 봉사하는 도구였습니다. 논문이 공개되자 과학계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시작한 연구가 세계적인 면역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CNN, BBC 등 주요 언론들이 도윤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고 그는 순식간에 과학계의 새로운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17세 한국 소년, 암 치료의 새 지평을 열다 하버드도 놀란 한국 영재의 혁신. 김도윤, 노벨상 후보로 거론돼. 이런 헤드라인들이 연일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이런 관심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연구실에 나타났고 밤늦게까지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우리의 한국 교육 모델은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았고 하버드 총장은 이 프로그램을 대학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앤더슨 교수, 이 교육 모델이 하버드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장이 말했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벤치마킹을 요청해 오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불과 1년 전 내가 한국 교육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던가. 그리고 지금은 그 철학이 하버드를 변화시키고 있다니. 하버드 캠퍼스에는 이제 서울과학고에서 온 교환 학생들이 늘어났고 반대로 하버드 학생들도 서울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두 교육 시스템의 장점이 융합되며 새로운 글로벌 교육 모델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도윤의 치료법은 FDA로부터 혁신 치료제 지정을 받았고 임상시험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는 중증 질환 치료에 획기적 개선을 보이는 약물에만 주어지는 특별한 지위였습니다. 교수님, 우리 치료법이 내년에 첫 환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윤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윤, 넌 정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이구나. 그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저 혼자의 힘이 아니에요. 박 교수님, 앤더슨 교수님, 그리고 모든 팀원들. 우리 모두의 노력이었습니다. 연구실을 나오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도윤과 한국 학생들에게서 배운 것은 단순한 과학적 방법론이나 교육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겸손함, 끈기, 협력,
그리고 인류에 대한 봉사 정신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교육의 진정한 힘이자 세계가 배워야 할 가치였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과 하버드의 만남이 만들어낸 이 불꽃이 전 세계 교육과 과학의 미래를 밝게 비출 것이라고. 그리고 그 불꽃의 중심에는 김도윤이라는 한국의 영재가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꿈을 현실로 만든 세계를 바꾸는 그 청년의 눈빛에서 저는 인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서울 인천국제공항, 한국에서의 미래과학자 양성 캠프를 시작하기 위해 저와 도윤이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공항에는 예상치 못하게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김도윤 학생,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앤더슨 교수님, 하버드 교육 모델을 한국에 도입하는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도윤은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저는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일 뿐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한국 교육에 보답하러 왔습니다. 서울과학고에 도착하자 학교는 이미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300명의 고등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 지역 과학 영재들이었고 2주간의 특별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개회식에서 박성준 교수가 우리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버드와 서울과학고의 첫 공동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저는 이 캠프의 특별한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35년을 보냈지만 김도윤 학생과 한국의 영재들에게서 배운 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에 도전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캠프의 첫 과제는 도전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10명씩 팀을 이루어 실제 의학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각 팀에는 현직 의사들이 제시한 실제 난치병 사례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2주 안에 가능한 치료법을 제안해야 합니다.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연습이 아닙니다. 실제로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는 서울대학교 병원과 하버드 의대의 공동 연구로 발전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눈에 불안과 흥분이 교차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경험해 본 적 없는 수준의 도전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도윤 선배님, 고등학생이 2주 만에 의학 전문가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도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1년 전, 저도 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기존 패러다임에 갇히지 않은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 영재들입니다.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법이죠. 캠프가 진행되면서 저는 한국 학생들의 놀라운 잠재력을 다시 한번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연구하며 서로 협력하고 때로는 격렬하게 토론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팀이 연구 도중 심각한 좌절을 겪고 있을 때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접근법이 완전히 틀렸어요, 교수님. 팀장인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3일 동안 밤새 연구했는데 방금 모든 가설이 무너졌어요. 그거 정말 멋진 소식이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무엇이 작동하지 않는지 알려주죠. 이것은 귀중한 정보입니다. 과학의 진보는 대부분 이건 안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에서 시작되니까요. 그날 밤 그 팀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고 놀랍게도 유망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들의 좌절이 혁신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캠프 중반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 온 왕 교수였습니다. 국제생물 올림피아드에서 한국팀과 경쟁했던 중국팀의 지도 교수였죠. 앤더슨 교수님, 김도윤 학생. 그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를 조용한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화재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 일 이후 저는 많은 성찰을 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한 묶음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중국 영재교육개혁안입니다. 한국과 하버드의 공동 모델에서 영감을 받았죠. 저희도 이제 경쟁이 아닌 협력을, 암기가 아닌 창의성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였습니다. 왕 교수님, 이런 변화를 결심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왕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올림피아드 이후 우리 학생들이 참패한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우리는 학생들에게 지식은 가르쳤지만 지혜는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을요. 그의 방문은 캠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중국의 영재교육개혁 소식이 알려지자 러시아, 인도, 심지어 미국에서도 교육 관계자들이 캠프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캠프가 아니라 교육혁명의 시작점이 되고 있어요. 박 교수가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캠프 마지막 날, 각 팀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심사위원단에는 서울대병원 교수진과 하버드 의대 원격 참가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팀은 팀 희망이었습니다. 강원도 작은 고등학교에서 온 학생들로 구성된 이 팀은 희귀신경질환에 대한 혁신적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는 기존 약물 조합의 재활용을 통해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즉시 적용 가능한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팀장 민수가 자신감 있게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즉시 임상시험 단계로 추진되기로 결정되었고 팀원들은 공동 연구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과학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위한 실질적 기여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캠프가 끝난 후 우리는 뜻밖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와대에 도착하자 대통령은 따뜻하게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하버드와 한국의 교육 협력은 우리 교육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김도윤 학생은 우리 젊은이들의 자랑스러운 본보기입니다. 대통령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공동주도로 글로벌 영재 교육 네트워크를 설립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영재들이 국경을 초월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하버드와 서울과학고가 그 중심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이 제안은 우리의 비전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도윤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이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준비 회의를 가졌습니다. 전 세계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의 대표들이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진정한 글로벌 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인류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입니다. 회의 중에 갑자기 도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급히 자리를 뜨며 전화를 받았고 몇 분 후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니, 도윤?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면역 치료법으로 치료받던 환자들 중 2명이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대요. 회의는 즉시 중단되었고 우리는 긴급 화상 회의를 통해 하버드 의료팀과 연결했습니다. 도윤, 이건 예상치 못한 면역 반응 같아. 치료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특정 환자군에서의 이상 반응으로 보여. 의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 해도 제 치료법이 환자에게 해를 끼쳤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즉시 임상시험을 중단해야 합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윤, 의학 연구는 항상 위험을 수반해. 완벽한 치료법은 없어. 중요한 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는 거야. 그날 밤, 도윤은 연구실에 홀로 남아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저도 함께 밤을 새우며 그를 도왔습니다.
새벽녘 도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찾았어요. 문제는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진 환자들에게서만 발생합니다. 치료 전에 간단한 유전자 검사로 이 위험을 예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즉시 하버드 의료팀에 이 발견을 전달했고, 그들은 임상 프로토콜을 수정하여 시험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위기는 오히려 도윤의 연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의학계는 어린 과학자가 보여준 책임감과 문제 해결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가디언지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김도윤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의 천재성이 아니라 실패 앞에서 보여준 윤리적 태도와 회복력에 있다.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하버드로 돌아가기 전날 밤, 도윤과 저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첫 실패를 경험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좌절감보다는 안도감이 들어요. 왜 그렇게 느끼니? 제가 물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사라졌거든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이게 진짜 과학자의 길인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과학의 진정한 정신은 결과의 완벽함이 아니라 끊임없는 탐구와 개선의 과정에 있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도윤은 노트북에 새로운 연구 계획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무엇을 연구할 계획이니? 제가 물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요.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겪으셨던 또 다른 질병이에요. 면역학적 접근으로 새로운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의 끝없는 도전 정신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도윤에게 성공은 목적지가 아니라 더 큰 도전을 향한 디딤돌에 불과했습니다. 보스턴에 도착하자 놀라운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총장과 이사회가 우리의 글로벌 영재 교육 네트워크 설립을 전폭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윤, 우리가 시작한 이 작은 불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네, 교수님.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입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인류의 미래를 위한 불타는 열정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교육혁명이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저는 가슴 뛰는 기대감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패러다임 전환 하버드 총장이 연설을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과학사에서 이 용어는 기존 사고 체계를 완전히 뒤엎는 혁명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육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강당에는 전 세계 52개국에서 온 교육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글로벌 영재 교육 네트워크 GTEN 출범식이었습니다. 도윤과 저는 나란히 단상에 섰습니다. 불과 2년 전 서울과학고에서 처음 만난 우리가 이제는 세계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국경, 문화, 언어를 초월해 인류가 직면한 도전에 함께 맞서는 차세대 리더를 양성할 것입니다. 제가 연설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명의 한국 학생이 보여준 불굴의 정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이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영어는 이제 완벽해졌고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 네트워크는 단순한 엘리트 교육기관이 아닌 모든 배경의 영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천재성은 특권이 아닌 열정에서 나옵니다. 청중 앞줄에는 박성준 교수와 서울과학고 학생들, 그리고 특별 초청된 팀 희망의 멤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GTEN의 첫 프로젝트는 야심찼습니다. 전 세계 100개 도시에서 동시에 인류의 난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 해커톤을 개최하는 것이었습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빈곤, 교육 불평등 등 인류의 시급한 문제들에 대한 혁신적 해결책을 찾는 대회였죠. 출범식 직후 저와 도윤은 세계 순회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토론토, 런던,
베를린, 도쿄, 싱가포르. 매 도시마다 강연장은 학생과 교육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베이징에서의 강연은 특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왕 교수의 초청으로 중국 최고의 영재학교인 베이징 과학고에 방문한 것입니다. 김도윤 학생, 당신은 중국 학생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왕 교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 교육 시스템에 많은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청중 중에서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도윤 선배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나도 처음부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박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창의적 좌절이라는 개념이 내 생각을 바꿔놓았어요.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이라는 것을요. 세계 순회를 마치고 하버드로 돌아온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도윤의 면역치료법이 FDA 최종 승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치료법은 정식 의약품으로 환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면 헤드라인으로 보도했습니다. 21세기 의학의 새 장을 연 한국 청년. 최연소 의학 혁신가 김도윤. 그러나 정작 도윤은 이 소식에 담담했습니다. 교수님, 제게 진짜 중요한 건 헤드라인이 아니라 환자들의 얼굴에 다시 찾아올 웃음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윤은 명예나 인정보다 진정한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우리는 인류의 난제 해커톤 결과를 종합하는 대회를 UN 본부에서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발된 100팀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혁신적 솔루션을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주목받은 팀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온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지 재료만으로 만든 저비용 수질 정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 기술은 즉시 실용화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우리는 GTEN의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들에게 배웠습니다. 팀장 코피가 말했습니다. 특히 김도윤 선배님의 제한된 자원으로 혁신하기 강의가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시상식에서 UN 사무총장은 이 프로젝트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육의 민주화가 어떻게 전 세계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GTEN이 구축한 이 플랫폼은 인류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그해 겨울,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벨 의학상 위원회에서 도윤에게 특별 강연을 요청한 것입니다. 비록 20세라는 나이 때문에 아직 노벨상 후보로 공식 지명되지는 않았지만 이례적으로 스톡홀름 노벨 주간에 그의 연구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도윤, 이건 정말 대단한 영광이야. 제가 축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조금 두렵기도 해요. 저 같은 학생이 그런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학생다움이 내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이야. 기존 틀에 갇히지 않은 너의 시각이 의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으니까. 스톡홀름에서의 강연은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면역치료 연구 과정을 설명하면서 한국 교육에서 배운 창의적 좌절의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제 연구의 핵심 돌파구는 실패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기존 접근법이 모두 실패한 후 저는 문제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해답이 보였습니다. 그의 강연은 10분간의 기립박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과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이 젊은 혁신가의 통찰력에 감동한 것입니다. 귀국 비행기에서 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스톡홀름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닦는 것이라는 걸요. 무슨 계획이 있니? 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후 서울로 돌아가서 새로운 형태의 연구소를 세우고 싶어요. 그곳에서는 학위나 배경에 상관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연구할 수 있는 곳이요. 그의 비전은
곧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졸업을 1년 앞둔 시점에서 도윤은 한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의 지원을 받아 열린혁신연구원의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소의 특별한 점은 전통적인 학력 요건을 없애고 대신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연구자를 선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연구 결과는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전 세계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설립 준비 과정에서 도윤은 세계 각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우수한 연구자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이들을 특별히 주목했습니다. 인도 뭄바이의 빈민가에서는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운 18세 소녀를 발견했고, 브라질의 아마존 지역에서는 현지 약초의 의학적 효능을 연구하던 원주민 청년을 초청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지적 자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도윤이 TED 강연에서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는 기회의 부재로 인해 그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많은 숨겨진 천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도윤의 비전은 교육과 연구의 경계를 넘어 진정한 글로벌 지식 민주화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GTEN과 열린혁신연구원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하버드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 도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알츠하이머 연구가 중대한 돌파구를 맞이한 것입니다. 교수님, 저희가 발견한 바이오마커가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를 90% 정확도로 예측합니다. 도윤이 흥분된 목소리로 연구실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알츠하이머병 연구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초기 진단이 가능해지면 치료 효과도 크게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는 사이언스 저널의 표지를 장식했고, 의학계는 다시 한번 이 젊은 과학자의 업적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CNN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도윤 씨, 이렇게 젊은 나이에 2개의 혁명적 의학 발견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과가 가능했나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 성공의 비결은 한국에서 배운 교육 철학과 하버드에서 얻은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 앤더슨 교수님과 같은 훌륭한 멘토들의 지도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여러 문화와 교육 방식의 장점을 결합할 수 있었던 행운아일 뿐입니다. 그의 겸손한 대답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계적 명성에도 불구하고 도윤은 여전히 첫 만남 때 본 그 순수한 열정과 겸손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하버드 졸업식 날이 왔습니다. 특별히 도윤은 학년 대표 연설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수많은 관중 앞에 선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저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실험실에서 하버드 교수님의 논문 오류를 발견한 소심한 학생이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저는 하버드를 졸업하며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학위나 상이 아닌 진정한 배움은 경계를 넘어설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문화의 경계, 학문의 경계, 그리고 우리 자신의 한계라고 생각했던 경계를. 그의 연설은 심플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희망과 도전, 그리고 인류를 위한 헌신의 메시지였습니다. 졸업식 후 캠퍼스 잔디밭에서 저와 도윤, 그리고 박 교수는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윤아, 너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박 교수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미래가 올 줄 상상도 못했지. 저도 그래요, 교수님.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서울 연구소가 완공되면 꼭 방문해 주세요. 저희는 항상 교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이지, 도윤. 난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지켜볼 거야. 함께 찍은 사진에는 세 사람의 웃는 얼굴이 담겼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다른 세대,
다른 배경에서 온 우리였지만 이제는 하나의 비전으로 연결된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새 책의 서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한 학생이 내 인생과 세계 교육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 혁신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문화적 겸손함, 열린 마음, 그리고 서로에게서 배우려는 의지가 어떻게 인류의 가장 어려운 도전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창밖으로 하버드 캠퍼스의 불빛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처럼 도윤과 함께 시작된 이 작은 혁명의 불꽃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교육이 세계에 선사한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정신,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창의성, 그리고 인류를 위한 헌신의 정신이야말로 도윤과 그의 동료들이 보여준 한국 교육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현대적인 건물 앞 열린 혁신연구원의 개원식에 수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도윤의 비전이 마침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하버드에서의 일정을 모두 미루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오셨군요. 도윤이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졸업 후 1년, 그는 더욱 성숙해 보였습니다. 여전히 젊지만 그의 눈빛에는 세상을 바꾸는 리더의 카리스마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는구나, 도윤.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꿈꿨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워. 교수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물론 한국 교육의 힘 덕분이기도 하고요. 연구원 건물은 그 자체로 혁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전통 한옥 양식과 첨단 친환경 건축이 조화를 이룬 디자인으로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표현했습니다. 내부는 개방적인 공간 구조로 설계되어 연구자들 간의 자유로운 협업을 촉진했습니다. 개원식에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와 교육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축사에서 이 연구원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김도윤 박사는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식의 단순한 축적이 아닌 창의적 문제 해결과 인류, 공동의 발전을 위한 교육이 진정한 국가 경쟁력의 원천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개원식 후 도윤은 저를 연구원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각 연구실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다양한 인재들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30개국에서 온 200명의 연구원들이 모여 질병 치료부터 환경 문제, 교육 혁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철학은 경계 없는 혁신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청소년 혁신센터였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최첨단 장비를 사용해 자신만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서울과학고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학생들도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도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단지 기회만 제공하고 있을 뿐이죠. 그날 저녁 도윤은 저를 특별한 만찬에 초대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국제생물 올림피아드에서 함께했던 팀원들과 박성준 교수였습니다. 우리의 재회를 위해 박 교수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식사 중에 도윤의 옛 팀원 정하은이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난 이제 카이스트에서 GTEN 한국 지부를 이끌고 있어. 전국적으로 창의적 좌절 교육법을 보급하고 있지. 처음에는 많은 학교들이 회의적이었지만 이제는 그 효과를 인정하기 시작했어. 최준호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AI 신약 개발 스타트업을 시작했어요. 도윤이의 면역학 연구와 제 알고리즘을 결합해서 새로운 치료법을 찾고 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박 교수님, 기억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 서울과학고를 방문했을 때 한국 교육에 대해 얼마나 회의적이었는지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하버드에서 한국식 교육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우리 모두 서로에게서 배웁니다. 한국 교육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구의 비판적 사고와 개방성을 받아들이며 발전했고요. 그날 밤, 도윤은 저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교수님, 열린혁신연구원의 명예이사장을 맡아주시겠어요? 우리는 교수님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주저없이 수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함께 완성해 나가는 여정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도윤은 저를 서울의 한 병원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도윤의 면역치료법으로 완치된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제 진정한 업적입니다, 교수님. 도윤이 말했습니다. 논문이나 상이 아니라 이렇게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모습이죠. 한 어머니가 5살 아들의 손을 잡고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활기차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도윤 박사님, 민준이가 이제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가 앞으로 어떤 위대한 일을 할지 정말 기대됩니다. 그 순간 저는 과학과 교육의 진정한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나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인류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도윤은 저를 한강공원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강변을 따라 걸으며 지난 3년간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도윤, 내가 하버드에 온 지 불과 3년 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니? 제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도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의 진짜 도전은 이 모델을 더 많은 나라에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에요. 도윤은 다음 프로젝트를 설명했습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 10개의 창의적 좌절 아카데미를 설립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학교들은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된 한국식 교육 모델을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서울과학고나 하버드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문화의 강점을 살린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어요.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강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모든 일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면 한국 교육의 가장 큰 강점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겸손함과 끈기, 공동체 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닐까? 한국의 교육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공동체와 인류에 기여하는 가치를 가르쳐 준 것 같아.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계속 간직하고 싶은 가치입니다.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그 본질을 잊지 않겠습니다. 해가 지는 한강의 풍경 속에서 저는 이 젊은 한국 과학자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력이 앞으로 얼마나 더 멀리 퍼져나갈지 상상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3년을 돌아보는 글을 썼습니다. 그것은 제 회고록의 일부가 될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 첫 발을 디뎠을 때 나는 서구의 우월감에 사로잡힌 교수였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창의성 없는 암기 교육이라고 섣불리 판단했던 내가 이제는 한국에서 배운 교육 철학을 하버드에 도입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지식의 교류가 아닐까? 김도윤과 그의 동료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학문적 우수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역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정신력 협력의 가치, 그리고 인류에 봉사하려는 고귀한 목표였다. 이것이 한국 교육의 진정한 힘이다. 우리가 구축한 글로벌 영재 교육 네트워크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교육 모델이 되고 있다.
그것은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혁신, 이론과 실천의 경계를 넘어서는 통합적 접근법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영재 교육 철학이 있다. 나는 이제 안다. 미래의 교육은 어느 한 나라나 문화의 독점이 아닌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고 배울 때 가장 빛난다는 것을. 김도윤은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준 스승이었다. 비행기가 보스턴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남은 학문적 경력을 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데 헌신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버드 캠퍼스로 돌아온 저는 총장실로 향했습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제안이 있었습니다. 하버드 서울 글로벌 교육혁신센터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이 센터는 양국의 교육 철학을 연구하고 그 장점을 결합한 모델을 개발할 것입니다. 총장은 즉시 동의했습니다. 앤더슨 교수, 당신이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 하버드는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학생들은 더 창의적이고 더 협력적이며 무엇보다 더 목적의식이 강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도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도윤, 하버드 서울 글로벌 교육혁신센터가 승인되었다. 이제 우리는 양국의 교육 철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너의 비전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구나. 내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나는 가르치러 갔지만 오히려 배우고 돌아왔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본질이 아닐까? 서로에게서 겸손하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 한국의 교육 철학은 이제 세계의 보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너와 같은 영재들의 불굴의 정신이 있다. 내가 이 변화의 일부가 될 수 있어 영광이었다. 다음 달 열릴 UN 글로벌 교육 포럼에서 다시 만나자. 우리에게는 아직 세상에 전할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다. 창밖으로 하버드 캠퍼스의 석양이 비치는 가운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하나의 편견을 깨뜨린 순간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저의 인식이 바뀌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래의 글로벌 리더들은 단순히 한 나라나 문화의 가치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이해하고 통합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한국의 교육 철학은 그 통합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세계를 바꾸는 교육혁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를 지핀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영재 교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앤더슨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동적인 사연은 단순한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교육의 진정한 가치와 우리 청년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는 소중한 증언입니다. 김도윤과 그의 친구들이 보여준 불굴의 정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인류에 대한 봉사 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줍니다. 특히 교통사고라는 큰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세계 정상에 오른 그들의 여정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처음에는 한국 교육을 무시했던 외국 교수가 우리의 교육 철학에 완전히 매료되어 하버드에까지 도입하게 된 이 놀라운 전환은 우리가 때로는 스스로 과소평가하는 한국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우리 교육과 우리 젊은이들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한국인의 정신과 지혜는 이제 세계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이처럼 감동적이고 희망을 주는 한국인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